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 경비 아저씨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정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 있으면 좀 그러시니까, 나와서 일하시겠다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주들도 있으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공동주택 격리 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인터넷 강의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그 네이버에서 에듀파 검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배치 및 폐지 신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경비업법 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허가 등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해요. 만약에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 폐지의 신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 2항에 따라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 경비원을 배치한 후에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에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은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위탁계약 도급이나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비업체에서 보통 도급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경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신경을 안 쓰겠지만, 만약에 경비업체에서 안 하면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과태료 500만 원이고요. 요거는 제4조 3항에 또는 18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아니한 자입니다.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요거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이제 나가거나 이랬을 때 신고 안 했을 때는 1개월 이내는 50만 원, 1개월 초과는 6개월 이내는 100만 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는 200만 원, 12개월 초과는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배치 및 배치 폐지 조건. 우리 일반 경비원 신인교육 이수 3년 이내 한 자를 대상으로요, 성범죄 이력 조회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채용 후에 7일 이내에 배치 신고를 하고요. 또 퇴사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배치 폐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6번 배치 신고 경비원. 경비지도사가 월 1회의 순회 점검과 월 4회라며 월 4시간 직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경비지도사라는 게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비지도사가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탁사에서 경비지도사를 어떻게 되죠? 네, 경비지도사를 한 명씩 이제 두기 시작하셨죠. 자, 경비지도사는요, 최초 경비원이 200명까지는 한 명의 경비지도사를 보유하고요. 이후 경비원 100명당 한 명의 경비지도사를 보유하래요. 그럼 만약에 1000명인 경우에는 몇 명의 경비지도사를 보유하면 될까요? 최초 200명까지는 한 명이니까 200명당 한 명. 그리고 나머지 100명당 한 명이니까 8명. 그러면 8명, 9명, 200명. 잠깐만요. 200명하고 9명을 보유를 해야 되나? 1000명이면 9명,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9명을 보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8명인가? 최초 경비원 200명까지는 한 명의 경비지도사를 보유해도 되고, 200명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 경비원당 한 명의 경비지도사를 보유해야 한다. 1000명이 넘을 경우에는, 만약에 1000명이 안 될 경우에는 8명만 하면 될 것 같고, 1000명이 넘으면 9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200명당 한 명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근래에는요, 이게 왜 이제 이런 법안이 발행이 됐냐면, 요번에 어떤
어떤 사람이 그 경비원한테 갑질해가지고 경비 아저씨께서 그 돌아가신 자살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게 경비 아저씨들이 원래는 공동주택에서는 뭐 재활용도 분리수거도 하시고 또 뭐도 하시죠? 그 다음에 택배도 받으시고 또 주변 청소도 하시고 그러는데, 경비업법이라고 딱 하니까 경비 업무만 해야 되는 거예요. 경비 업무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연세는 많으신데 경비 업무만 하고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들을 그분들이 계속 주민들이 유지를 하시려고 하실까요? 유지 안 하려고 하시겠죠. 유지 안 하시고 뭐 하실까요? 그냥 기계 보안 쓰시겠죠. 그 열고 닫고 차단기, 그리고 뭐 세트콘 뭐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직업을 다 잃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이건 아직 뭐 확정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 업무 이외에 분리수거, 외곽청소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이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65조 2의 신설 등.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경비 아저씨들이, 경비원들도 이거를 찬성하세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경비 아저씨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시죠. 근데 진짜 이분들이 정말 무슨 건물 아주 그냥 뭐 전문직처럼 보안만 진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경비업법에 딱 맞게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정말 이게 전문으로 막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리고 최저임금은 점점 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파트 입주민들도 정말 젊은 보안 요원을 쓰거나 아니면 기계로 바꾸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직업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처럼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그거에 대해서 받고 그리고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시행된 거 아닙니다. 지금 발의만 된 거예요.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만 된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거 보시면 제 4조는 현행과 같고요. 이 항은 사망이 이 법에 따라 경비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 제 7조 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5조 현행과 같고요. 6항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업무 이외, 이게 그러니까 경비 업무 외에 이거 외에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항목이 1항부터 이제 5항부터가 현행과 같고요. 6항, 요항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7항도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65의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 등 경비원은 경비 업무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타 업무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번,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이하 공동주택 근로자라 한다. 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공동주택 근로자는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4항 공동주택 근로자는 입주자들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경비 업무 외에도 그 앞에서 말한 대로 분리수거라던가 아니면 외곽 청소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업무들도 하면서 해라 이런 이야기겠죠.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직은 확정되거나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나왔다고 제가 근래 현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성범죄 이제 조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그 경비 아저씨들은 감시적 근로자죠. 감시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감시적 근로자지만 우리 입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 성범죄 경력 조회를 꼭 하고 입사를 시키셔야 돼요. 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 제한 등 및 제49조는 과태료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장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조회 대상은 취업 중이거나 또는 취업하려는 자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6번 관리 업무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도급을 줬잖아요. 도급을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경비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본인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간은요, 그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한정한다. 또 14 경비업법 제2호 2조 제1호에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경비업만 해당돼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혹시 기존기사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이거 동의서 꼭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현재 관리소의 다른 직종은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뭐 받으셔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근데 막 그 사람이 이게 뭐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데 왜 받아요? 그리고 얘기하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는 경비원만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방법은요, 채용 배치 전에 경비 용역 업체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요. 관리소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요. 각 시 공동주택가에서 1년에 1회 일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그냥 경비용역업체 산 거를 저희가 그냥 받아두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그 구청 공동주택과에서는 사본이 비치가 안 된대요. 관리소장이 직접 신청해서 각각 별도로 신청해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물어본 것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는 거는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본 비치 안 되고 각각 별도로 신청해서 보관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이제 저는 뭐 다른 데서 하는 거는 모르겠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경비원께서, 왜냐면 이건 본인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비원이 자필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동의서를 꼭 받으셔요. 이거 동의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자 등록증, 내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관리소장 임명증, 관리소장 신분증을 가지시고
가까운 경찰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옵니다. 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자 성명,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있고요. 본인은 어디 시설에 취업함으로써 같은 시행법 몇 조에 의해서 성범죄 조회를 동의합니다. 동의자 누구누구 경찰 관서의 장 이렇게 해서 써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비 아저씨들은요 감시적 근로자예요. 그래서 격일 근로자고요. 야간 가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들 경비 회사에 소속되신 분들은 아직도 경비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업무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위탁사에서 과태료 받는 일 되게 과태료라기보다 위탁사에서 만약에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차단기 내리는 업무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 차단기 내리고 올리는 업무를 시키셨어요. 이분이 경비신데 그러다 보면은 차단기 내리고 올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비 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그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이분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적용제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휴일, 그 다음에 시간에 다 줘라. 그래서 한 사람당 500만원씩 해서 6명인가 해서 6천만원, 3천만원인가? 3천만원 지급한 거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야간 가산 수당 지급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느 분이든지 야간 가산 수당 저희 감시적 근로자나 단속적 근로자나 다른 건 안 주셔도 야간 가산 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몇 시부터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경비업법에 해당되는 사람, 즉 경비회사에 소속된 사람들,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야간직종. 야간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예요. 야간직종은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혹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이분들은 24시간 근무하시잖아요. 그리고 밤이 몇 시간이죠?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죠. 8시간이죠. 8시간 중 4시간 이상씩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수검진 대상자라는 겁니다.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 굉장히 어떤 분들은 대표회장이나 친남매, 또 조금 분란을 일으키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좋은 분들이지만, 조금 분란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관리소 관리 소장이든 아니면 경리분이시든 어쨌든 좀 관리를 우리 경비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경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존중하면서도 조금 거리를 약간 이렇게 가지면서 대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야만 너무 또 관리소 안에 있는 비밀들을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입주민들하고 워낙 가깝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 항상 고생하시는 경비나 미화원들, 그리고 기전기사,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 모두 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경비원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